내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나쁜 일을 혐오하지 않고 오늘의 상처를 내일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며 일진이 사나운 날도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이다. JT 북클럽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모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듯 보여도 속 시끄러운 일 하나둘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나는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갈매나무 출판, 니콜 슈타우딩거 지음, 장혜경 옮김, 위로와 격려로 당신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도서,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 입니다. 230페이지, 4개의 장, 그 안에 4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독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문 코치 겸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32세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거쳐 회복했고 자신이 겪은 절망과 좌절, 슬픔 등을 고스란히 기록해 이를 극복한 과정을 곁들여 책을 펴냈습니다. 전문 심리학자 책은 아니지만 대다수 독자들의 마음속 눈높이를 맞췄다고 할까. 저자의 인생 경험이 우리네 그것과 상당히 친근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1장,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2장, 그 일을 겪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3장, 내가 가진 두려움을 일일이 적는다면 백과사전 한 권은 만들고도 남겠지. 4장,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1, 2장은 각각 9개의 이야기, 3, 4장은 각각 11개의 이야기로 총 40개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이야기를 각 장에서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1장,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그 두 번째 이야기,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제일 친한 친구와 등산을 가기로 약속한다. 배낭을 똑같이 꾸린 덕분에 배낭의 무게는 같다. 둘이서 그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한다. 1시간쯤 걷자 당신은 숨이 차서 주저앉고 싶다. 그런데 친구는 아직 등산은 시작도 안 했다는 표정으로 신이 나서 달리다시피 걷는다. 난 더 못 가겠어. 당신이 친구 뒤통수를 향해 소리친다. 뭐? 왜 못 가? 친구가 놀라 묻는다. 배낭이 너무 무거워. 좀 쉬었다 가자. 무슨 소리야? 똑같이 넣었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데. 알았어. 나 먼저 갈 테니까 올라가서 만나.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없는 친구가 당신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한다. 지금 당신의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당신이 단순한데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지쳤다고? 말도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 혹은 친구보다 떨어지는 체력을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좋아. 나중에 올라가서 만나면 되지. 당신이 생각이 많은 편이라면 아마 조금 더 고달픈 인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왜 나만 피곤하지? 왜 친구는 배낭이 안 무겁다고 하지? 내가 약골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이라도 기운을 차려서 어서 따라가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당신은 금방 지쳐서 헉헉댈 것이고 등산에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배낭도 친구도 미워질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 배낭 무게는 똑같아. 하지만 그걸 메고 걷는 사람은 다르지. 친구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으니 푹 쉬어서 기운이 넘치는 걸 수 있다. 친구가 며칠 전에 좋은 등산화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 또는 친구가 당신 몰래 혼자서 체력 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친구가 당신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놓고 혼자 올라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당신이 이번 주에 밤 근무를 해서 피곤한 것일 수도 있다. 발에 물집이 생겼거나 등이 아파서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을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같은 무게의 배낭을 메고 같은 길을 걸어도 속도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제3자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통증과 피로를 무시하면 그날의 등산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 등산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휴식을 허하라. 자신에게 말하라.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야. 좀 쉬고 나면 다시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자책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남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그 속이 어떨지 알 수 없다. 살다가 넘어질 땐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면 된다. 물론 잘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의욕을 얻고 용기를 북돋는 것은 좋다. 힘이 넘치는 친구를 보며 다시 힘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힘이 나지 않거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가면 그뿐이다. 천천히 걸으면 정상만 보며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예쁜 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인생의 배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신발과 태도와 끈기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내가 정할 수 있다. 1장에서 이 소제목을 가진 두 번째 이야기를 고른 이유는 이 비교라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함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입니다. 이 소챕터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든 문장은 살다가 넘어질 땐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면 된다 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넘어지면 왜 나만 넘어졌지?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가는데 나는 이런 식이지? 하고 자책을 하거나 또 절망감을 맛볼 수 있는 흔히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조차 예외는 아니고요. 나의 속도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넘어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2장, 그 일을 겪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을 열어보면 이 저자가 32세에 암 선고를 받으며 그때 이제 두 자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절망에 빠지고 좌절했는지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경우만 다르지 사실 우리도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 모두가 사실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장에 제가 고른 이야기는 74페이지 한 사람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소챕터입니다. 으아, 태풍이야. 쾰른이 카니발 시즌이라 우리 식구는 도망치다시피 조용한 섬으로 휴가를 떠났다. 엄마, 나 날아가요. 엄마는 좋겠어, 무거워서. 베스트셀러가 된 순발력 책을 쓴 작가의 아들답게 막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곡을 찔렀다. 쾰른이었다면 폭풍경보가 내렸겠어. 행사도 취소되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태평하게 산책을 하네. 남편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30분쯤 태풍 속에서 산책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라디오에서 마침 일기예보가 흘러나왔다. 다소 불던 북서풍이 해가 지면서 조금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태풍에 온 식구의 머리는 엉망이 됐고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있으면 만화 영화 주인공처럼 멀리 바다로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런데 다소 불던 북서풍이라니. 그렇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누구에게는 태풍이, 누구에게는 미풍이다.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는 레질리언스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일까? 아니면 살면서 배우는 것일까? 혹은 둘 다일까?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듯하다. 내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 결과를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레질리언스라는 말은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로 어떤 물질이 변형된 후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물질이 고무다. 고무공을 비튼 후 손을 놓으면 금방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대나무도 그렇다. 태풍에 몸을 사정없이 휘던 나무도 바람이 잦아들면 절로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렇듯 회복 탄력성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능력과 관련된 이미지는 참으로 마음에 들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무와 대나무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만 내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 고무와 대나무는 예전과 똑같은 고무와 대나무가 아니다. 태풍을 만난 나도 휘청하다 다시 일어났지만 그 이후의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태풍은 내 몸과 마음에 또렷한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과정을 저항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티베트 불교의 성자 밀레르바의 말씀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마주치는 모든 것을 마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강건해질 것이다. 태풍을 겪은 대나무는 같은 대나무가 아니다. 그 전보다 훨씬 강건해졌다. 절대 휘지 않는 나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더 튼튼해졌다는 말이다. 계획에 없던 일, 예상치 못했던 일을 딛고 성장하는 것, 그 일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회복 탄력성의 의미다. 그럼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복 탄력성 연구의 선구자 에미 베르너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1955년에 698명의 아이들을 선정해 관찰을 시작했다. 이 중 201명은 정말로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고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에미 베르너는 이 아이들을 32년 동안 꾸준히 관찰해 이들이 훗날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72명의 아이들은 커서 책임감 있고 행복한 어른이 됐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최소 한 사람과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다. 그 사람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간관계의 모델이 되어줬다. 참 안심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혹시 부모가 좀 잘못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말이니까. 나는 요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 내가 겪은 암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그럼에도 나는 믿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나와 강한 애착관계에 있다고 말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과도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해리포터는 부모님이 없지만 대신 좋은 친구들이 곁을 지켜주었기에 강한 아이가 됐다. 강한 애착관계가 회복 탄력성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요인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운명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번아웃 직전인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회복력을 입증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려 한다. 회복 탄력성은 둘 다라고. 타고난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장하고자 하는 각오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역경을 딛고 우뚝 다시 일어섰다. 그래서 멋진 성취를 거뒀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동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가 바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회복 탄력성이 우리 인생에서 큰 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2장에서 던져주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내가 가진 두려움을 일일이 적는다면 백과사전 한 권은 만들고도 남겠지예요. 제가 3장에서 또 골라본 이야기는
세 번째 소제목, 걱정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입니다. 136페이지예요. 생각은 자유다. 자유여서 좋기도 하지만 자유여서 유감스럽기도 하다.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도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도 바로 이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뼈로 전이된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의사가 묻는다. 이틀 전부터 뼈가 아파요. 전이 맞죠? 나는 겁에 질려 의사를 쳐다봤다. 혹시 접질린 적 없어요? 헉, 있다. 접질렸다. 전화를 하면서 끓는 물에 국수를 집어넣다가 삐끗했어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아슴풀에 떠오른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전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전이가 아니었다. 그냥 등 근육이 놀란 것이었다. 이것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공포다.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에게는 두통이 그냥 두통이 아니고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다. 소소한 두통이나 기침도 무시무시한 의미를 띠게 된다. 슈타우딩것이 감기는 코암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는 다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전곡을 콕 찔러 말했다. 그래도 나는 한동안 전이의 공포에 시달렸다. 시간이 가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공포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공포에 대처할 나름의 기술을 찾았다. 내가 찾은 해결의 열쇠는 내가 하는 생각이다. 걱정을 하고 말고는 내게 달렸다. 전이가 되고 말고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각은 자유다. 생각은 당신의 뜻대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 생각을 바꿔라. 저자는 나를 일으켜 세운 한 문장이라는 짧게 요약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눈에 띄게 책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에게 와닿는 것도 있고 혹은 내가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구성이 이 책의 또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해드린 이 소챕터에 나를 일으켜 세운 한 문장 석 줄이 등장하는데 그중 제 눈길을 제일 끌었던 것은 걱정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뇌는 사실 상상력이 정말 풍성하죠.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특히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전개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듯합니다. 이게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뇌 심리학 도서를 읽다 보면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분명한 것은 사실과 걱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고 내가 다룰 수 없는 영역, 내 능력으로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고민하지 말자라고 자꾸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에만 내 마음을 쏟을 수 있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능력은 물론 한 번에 얻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꾸 되뇌어서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의 제목은 김수영 시인의 절망 중에서 따왔습니다.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아마 이것은 옴기니의 센스가 반영된 제목 같습니다. 4장에서 제가 고른 이야기는 맨 마지막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는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225페이지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쉽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아마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그런 약은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당신은 이미 수없이 넘어졌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이미 충분히 강인한 사람이다. 아마 우리 모두의 배낭에는 최고의 해결책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물론 나는 당신이 그 강한 힘을 쓸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혹시 쓸 일이 생기거든 그냥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회복 탄력성을 훈련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 대해 글을 읽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아예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래도 사는 동안 내내 어떻게든 회복 탄력성을 훈련했던 것 같다. 인생이란 평탄한 직진 코스가 아니다. 굴곡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서 쉴 수 없이 핸들을 꺾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항력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배우게 된다. 저항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나쁜 일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루 종일 로켓처럼 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나쁜 일을 혐오하지 않고 오늘의 상처를 내일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며 일진이 사나운 날도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책을 보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괴롭지만 해결책을 찾다 보면 흥이 날 수도 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 문제에 머문 눈길을 돌려 해결책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면 자기 결정권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자기 결정권이야말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다. 지금껏 우리는 다양한 전략들을 배웠다. 내가 모르는, 당신만 아는 비법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며 나아가 생각이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손에 달렸다. 네,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의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챕터를 골라서 일부를 읽어드리고 함께 감상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 4장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리뷰에서 소개한 적도 있지만 내 머릿속이 지옥이다 라는 말도 내 생각이, 내가 주도권을 가진 이 생각의 전개가 나에게 지옥을 열어줄 수도 혹은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의 책 소개 피드를 제가 신청을 해놔서 이렇게 자꾸 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살펴보다 보면 내면의 힘을 북돋워주는 부류의 책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실제 표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면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스스로 마음 지키기가 아닐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서야 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부정성 편향이 학문적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 전문가의 연구와 성찰이 담긴 조언이라면 이 책은 누나나 언니 혹은 믿을 만한 절친과 대화하면서 또 생명력 있는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책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되도록요. 책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과 깨달음을 적을 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는데 저도 순간순간 드는 감상을 놓치지 않고 적어보면서 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춰봐도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앞서 리뷰한 부정성 편향이란 책도 참 좋은 도서였지만 순서를 권해드리자면 이 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정성 편향을 읽어보시면 도움 받으실 부분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요? 일어선 후 행복하다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셨는지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내가 내 인생에 제대로 가치를 부여해보는 연습, 오늘부터 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늘 갈매나무 출판 니콜 슈타우딩거 지음 장혜경 옮김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을 쉽게 구입해 보실 수 있는 판매처 링크를 아래 올려뒀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JT 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